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결을 외치는 홍영표, 변화를 외치는 송영길, 그리고 민생을 외치는 우원식. 민생을 계속 외치고 있는 우원식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3명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기호 3번 우원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나만큼 을의 입장을 잘하는 후보 없다. 을지로위원회도 꾸렸고 첫 번째도 민생이고 내가 민생은 잘 챙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대표 출마했습니다. 출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 전에 총선에서 크게 승리를 했고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25대 빵 이거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큰 민심의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살펴보면 우리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의 민생이 매우 어려웠죠. 네. 그런 속에서 부동산 급등까지 있어서 네.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개혁한다고 개혁도 소리만 시끄러웠지 성과를 크게 못 내서 그렇죠. 예, 그런 실망도 있고 네. 결국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그 민심의 큰 변화는 바로 그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이다.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현장 정치, 민생 정치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쭉 해왔던 일이고. 오래 하셨고 민생 챙기고 을을 챙기러 다니셨는데 네. 부족했나 봐요? 예, 부족했죠.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생 챙기는 현장에 있는 일을 현장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불공정 불평등한 제도를 깔아야 되고 예. 우리의 재정이 관료의 재정인 것처럼 관료가 다 틀어지고 안 내놓고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요번에 우리가 180석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질책을 토대로 해서 이 180석을 민생을 챙기는데 쓸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수단으로 요번에 크게 국민의 삶을 챙기는 개혁을 해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민생이 최고의 개혁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 그리고 시민들 만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미워, 민주당 무능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70%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일정하게 공수처를 만들면서 성과를 내긴 했는데 네. 과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예. 또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그런데다 아직도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이런 질책이 하나 있고요. 예.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삶이 너무 어렵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민생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느냐. 180석까지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좀 챙겨달라고 했던 것인데 네. 그 점을 정말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어제 송영길 후보가 네. 여기 와가지고 홍영표 후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우원식 후보는 원내대표를 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민주당이 새 얼굴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분은 5선 안 했나요? 5선 했죠. 네. 그리고 당대표 선거는 3번씩이나 나오지 않았나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얼굴로 하면 훨씬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본 얼굴이죠. 얼굴을 그래요? 바꾸는 걸로 해서 바꾸자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는 네.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지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 우리의 중심을 지금까지 민주화 평화에 뒀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부족한 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걸 니네 중심에다 놔라. 네. 왜 그거 열심히 안 하냐. 그렇죠. 그거 부족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두 개의 축에다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 민생 예. 이것을 우리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민생 우원식 선생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영표 후보도 있는데 홍영표 후보는 혁신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네. 보입니까? 제가 이제 그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이 아주 어려워진 손실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경제가 침체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대통령께서도 중소자영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손실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재정당국으로 가면 재정이 불건전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네. 국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대통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겨우 이제 신용을 내는 건데 그것뿐 아니라 이 어려워진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질 때는 국가의 재정을 투입했다. 지금 아주 우리 재정 상태가 굉장히 건전하거든요. 네. 쓰고 나중에 이 상황이 풀리면 그때 좀 메꿔놔도 되는데 이걸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거기다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뭐 민생을 안 챙긴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숱하게 얘기해도 관료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잘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잘 안 따랐습니다. 네.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도 네. 처음 이해찬 대표께서 관료들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렇죠.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관리들이 안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이 소위 국가 재정이 마치 관료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 국가 재정은 국민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큰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민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와요. 예. 오히려 대통령을 고립시킨 거거든요. 당도 적극적으로 안 했고 네. 관료들이 막고 네.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방어적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혁신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원식 후보님 1년 동안 네. 왜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민주당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그러던 국민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탄핵을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네. 그래 거기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였어요. 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개혁해 가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했는데 우리가 잘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당도 좀 부족했고 관료들도 저항을 하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로부터도 이제 야단도 맞고 그렇게 갔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K 방역을 잘하면서 180석을 얻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당은 사실은 정권 재창출에는 걱정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안에서 나오는 이런 민생의 절규, 이런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좀 자만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네. 좀 그냥 뒤로 좀 밀어놓은 겁니다. 우리의 자만. 그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음으로 해서 네. 우리의 부족을 다시 확인했고 예.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영표, 송영길 후보와 달리 우원식은 이런 강점이다. 우원식이어야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영표 후보로서는 혁신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지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다 막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송영길 후보는 너무 당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경인 운하를 찬성하고 하늘 3, 4호기를 하자고 하고 네. 또 한일 해저 터널 하자고 그러고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국민께 죄송스러운 거는 집값이 대폭 상승한 거거든요. 네. 이럴 때 DTI, LTV를 그렇죠. 90%까지 하자고 하는 그런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조하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본인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분의 단점이 있어요. 송영길 후보는 좀 본인을 너무 앞세웁니까? 자랑이 좀 심합니까?
그거 그렇게 못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게 대표가 되고 특히나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서 대통령 후보를 중심에다 놓고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서로 튀기 시작하면 당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적하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안정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안정감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가장 지금 필요한 소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민생의 문제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런 그 정책과 이런 거를 충분히 갖고 훈련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제가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안정감 있는 민생 우원식. 자, 그러면 우원식은 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어떻게 잡겠다. 부동산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값 상승을 막지 못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사 대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현장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보여지는 20대 청년들이 처음 집을 사는데 너무 대출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네. 이걸 접근해 갈 때 종부세를 손을 대야 되겠다. 절대 반대합니다. 네. 종부세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10억 기준시가 10억 정도에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2000cc 자동차의 1년 자동차세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데 거기다가 오래 살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그럼 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종부세를 손대자고 하는 거는 그래도 혹시라도 부담이 돼서 집을 내놓는 경우들이 생겨야 될 텐데 깎아준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집값이 세금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LTV DTI 90%까지 하면 그야말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전 지금 기조를 잘 유지하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157만 호에 달하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특혜가 있어요. 네. 종부세 합산을 배제함으로 해서 500채, 700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네. 그런데 생계형 임대사업자 말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 부여된 특혜 그거 좀 없애야죠. 그거 없애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왜 못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지금까지 왜 안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이야 합니까? 요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대표를 제대로 보면 그런데 쇄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902님께서 우원식 의원님 찐팬입니다. 힘내세요. 좋아하는 국회의원 딱 3명 중에 1명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알바 같습니다. 자, 민생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그래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부동산을 외치고 그러면요. 야, 개혁은 어떻게 할래? 이런 목소리가 또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생과 개혁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민생을 강조하니까 뭐 개혁 때문에 민생이 안 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왜곡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민주화 평화라고 하는 개혁 지금 얘기하는 개혁은 민주주의로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부족한 거는 준비를 잘해서 툭툭툭툭 해나가면 되는 일이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못 챙긴 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안 보고 부차적인 문제로 밀어놨던 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불공정 불평등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쇄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서 막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기득권의 편인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고쳐야 된다는 그게 전 쇄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개혁과 민생을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개혁은 민주주의 과제를 해나가는 건 그것대로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건 그것대로 잘하고 거기에다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제도를 우리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그걸 밀고 나가자.
그리고 개혁의 내용은 딴 데 어디 가서 멀리 찾지 말고 예. 얼굴만 바꾼다고 개혁입니까?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이 됩니까?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민생 노선 이것을 우리 당의 중심에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 거기에 맞는 얼굴로 바꿔야 우리 당의 쇄신이 되는 거죠. 네. 우원식 후보님, 우원식 후보가 이깁니까? 이깁니다. 아니 근데 홍영표 후보도 이긴다고 하고 송영길 후보도 이긴다고 하던데요. 결과를 보면 네. 알 텐데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변화해라, 네. 쇄신해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쇄신의 길로 가야 그게 진짜 쇄신입니다. 네. 우리 당원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그걸 바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구체적인 안들을 원할 거기 때문에 저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민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